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주차장 빌딩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 빌딩이 왜 경매에 나왔을까요? 자, 해당 물건은 수원 일개에 있는 행정리에 있는 주차 빌딩입니다. 우선 해당 건물 보시면은 카카오 지도로 한번 볼게요. 지금 지역이 여기 행정리에 있는 거고요. 주변은 위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좀 형성되어 있고 인근으로 보면은 원룸 단지들이 쭉 아주 깨끗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공원도 있고요. 지역적으로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밑에 지역이나 오른쪽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개발에 대한 것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쪽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위치 자체로도 구획 정리가 잘 된 동네인데 왜 음, 경매로 나왔는지 한번 궁금할 수 있겠죠. 로드뷰로 보니까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온 이유가 명확해지더라고요. 거리도 널찍널찍하게 하고 건물도 그나마 최근 건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주차 빌딩 옆인데요. 주차 빌딩 옆인데 바로 하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주차 빌딩 옆에도 바로 하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하얀색은 뭐죠? 주정차 가는 구역입니다. 동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가 보는데, 이쪽 전체가 널찍널찍하니 하얀 선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주차 빌딩에 주차하지 않아도 이 동네는 주차하기가 너무 편리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다가 주차 빌딩을 넣어 놓으니까 주차 빌딩에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다행히도 이 건물에서 주차 빌딩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요 1층 상가들이 쭉 나왔습니다. 1층 상가들이 쭉 나온 거고, 1층 상가들은 그나마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뭐 임대, 공실, 해당 지역을 임장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임대, 공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은 지역이네요. 자, 그래서 나름 임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겠지만 주차 빌딩으로 인한 소득은 얻기 어려운 건물이다. 그래서 경매로 나왔다. 이렇게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오피스텔이 있는데 왜 여기는 주차장으로 지었나?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그거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이음 지도로 와봤습니다. 토지 이음을 치시면 이렇게 지도로도 제공이 되는 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해당 물건이고요. 지역을 쭉 보시면 주차장, 여기 주차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얘기예요. 도시계획 시설. 이쪽 지역을 만들면서 도로도 내고 어린이 공원도 나오고 경관지, 뭐 소하천, 뭐 주차장도 만들었는데 이쪽 지역에는 두 개의 주차장 용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오피스텔이지만 여기는 왜 주차장을 줬나? 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물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쪽 주차 빌딩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주차 빌딩을 가봤더니 여기는 어, 주차 빌딩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세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의 세차장 운영에 대한 뭐 수익이나 이런 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 토지의 토지주는 지역을 보니까 주차장으로 해놨다가 주차장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차량 관련 시설 중에 하나인 세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대상 경매 물건으로 들어와 보면요. 경매 물건에서 지금 20억으로 감정가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지금 20년, 24년 4월이죠. 지금 거의 1년, 이 녹화 기간이 25년 8월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8월 13일 날 6억 8,900만 원으로 입찰이 진행되는데 거의 1년 전에 20억으로 감정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정가에 대한 것이
1년 전이니까 좀 낮게 되어 있는 건가 아닌가를 좀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정평가서에는 감정에 관련된 기준들을 다 내놓는데요. 이 건물처럼 구분 상가인 경우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가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토지는 보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용지 쭉 인근에 있는 거래 사례 보니까 22년, 21년 정도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고 지금 평가 사례도 보니까 23년, 21년 담보 평가 사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마도 부분 건물에 대한 경매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례를 선정했냐? 사례 1번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486-4번지에 있는 이 거래 사례를 가지고 해당 부분 건물의 가격을 판단했다 보니까 적합성, 단지 외부 요인, 호별 요인 여부에 좀 낮다고 판단을 해서 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가격이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감정평가 관련 이론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건물이 일반 건물이다. 저희들이 일반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 토지, 그다음에 건물 이렇게 각각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의미하고요. 구분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뭐 1층, 2층, 3층, 뭐 101호, 101호, 201호, 그다음에 301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똑같이 여기도 뭐 가면 101호, 뭐 201호 뭐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소유주가 1인으로 잡혀 있는 거고 여기 토지 소유주도 한 사람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이 소유주가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요 토지를 각각의 그 구분 건물 소유자가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는 토지 따로, 건물은 건물 따로. 일반적으로 이거 그냥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등기가 되어 있고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고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건물 자체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외형으로 똑같은데 감정평가 기법이 바뀌는 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요.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서 해야 하고요. 구분 건물이라고 하면 뭐 101호, 뭐 각각 201호 이런 것들을 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인근에 똑같이 아니면 뭐 이 동일 건물에 있는 사례든 이렇게 부분 건물 거래 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때 어, 요거랑도 좀 요거랑도 연관이 있고 유사한 건데 외형은 거의 똑같은 거의 그 원룸 건물이 있다. 원룸 건물인데 이게 그 일반 건물로 하면은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으로 하는데 이게 거의 똑같은데 외형에 봤을 땐 다세대 건물로 있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 가격으로 했을 때 땅값이 높은 건물인 경우에는 이 값을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세대 건물이 그렇게 높게 부분 호들이 거래되는 것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좀 낮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설명했던 이 건물도 이 부동산도 그래서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각각의 호수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해당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이 구분 건물의 평가를 위해서는요, 유사한 것들이 몇 개가 없어요. 상가기 때문에. 요런 건물들은 다 그냥 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로 원룸 건물일 겁니다.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했을 텐데, 이거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유사한 구분 건물 상가를 통해서 가격을 판단했어야 됐습니다. 로드뷰로 봐도 이쪽에 상가들 있잖아요. 밑에 쪽에 1층 상가. 근데 지금 이건 딱 봐도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 가격 따로 토지 가격 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 등기로 해서 이렇게 거래가 된 부분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 사례가 많지 않아서 요 가격을 내는 게 조금 불편했다. 그 다음에 사례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은 어쨌든 20억인데 약간 물음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다음 전략을 생각해 보면 최대한 싸게 낙찰받자가 저는 경매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억인데 6억 8천 받아서 나는 20억이니까 담보 대출로 한 뭐 18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은행 대부계에다가 문의를 해서 담보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물건적으로 가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그 권리관계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권리관계 보니까, 인수할 것들이 없습니다. 다 인수할 것들이 없고,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얘는 1층 102호부터 105호까지 월차임 400만 원 정도. 지금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건물 낙찰받아서 얼마 정도의 월세 수입을 할 수 있는지 기존의 임대차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400만 원, 50만 원, 70만 원, 20만 원에서 47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15%라고 뭐 이제 임대차 조사 추정 수익률을 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즉 6억 8,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대출을 한 50%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월세 수입으로 했을 때는 임대 수입이 10.15%다. 10.15%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물상으로도 구분 건물은 가급적이면은 공실 위험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거는 상가들이 차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건물이 나온 이유, 경매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경매로 나온 이유도 좀 알고 있는 게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 건물이 나온 이유는 과도하게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의 수입이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 사진을 보시면요. 내부 사진에도 주차장이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구조나 이런 것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으로 수입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금은 있고요. 저 투자금은 있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왔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가격 자체는 어떨까? 만약 지금 제가 볼 땐 6억 8,900이 아니라 9억 정도의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좀 낫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게 낙찰 들어가겠다고 해서 낙찰 받으면 어, 개념, 기본적으로 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 더 위로 가면 안 되고요. 위로 가면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정도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담보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6개월 이내에 내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해당 물건에 대한 연속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 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